새벽 5시 은정은 눈을 떴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몸이 먼저 깼습니다. 35회를 교단에 섰던 습관이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기다리는 교실도 채점해야 할 시험지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4월의 평창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멀리서 산비둘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낮은 울음이었습니다. 은정은 가디건을 걸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곳에 온 지 석 달째였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평창으로 내려온 건 지난 1월이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작은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마당이 딸린 단층 집이었습니다. 낡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고 뒤편으론 야트막한 산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살아볼까 해요. 부동산에서 집을 보던 날 은정은 마당 한쪽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풀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딸 민지는 반대했습니다. 엄마, 거기서 뭐하고 사세요? 병원도 멀고 사람도 없잖아요. 괜찮아. 엄마는 조용한 게 좋아. 그래도 너무 외진 곳 아니에요? 걱정 마. 필요하면 연락할게. 민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정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가 보글보글 소리를 냈습니다. 찻잎을 우려내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첫 모금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삶을 살고 싶다. 그 생각이 처음 든 건 퇴직을 앞두고였습니다. 교사 생활은 보람찼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늘 누군가를 챙기고 배려하고 맞춰야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전화, 동료들과의 관계, 관리자의 눈치, 그 모든 것이 은정을 조금씩 지치게 했습니다. 퇴직식 날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은정 선생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쉬어야죠. 손주 받으리려나? 아직 손주가 없어요. 그럼 여행이라도 다니세요. 이제 자유시간 많잖아요. 은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 그게 뭐지? 평창에서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엔 차를 마시며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오전엔 마당을 정리하거나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었습니다. 오후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엔 혼자 밥을 먹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전화, 비어있는 일정표.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은정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정은 마을 슈퍼에 갔습니다. 라면과 계란, 우유를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주인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아이고, 서울서 여기까지. 자식들이 여기 있나? 아니요. 혼자 살아요. 할머니는 잠깐 은정을 쳐다봤습니다.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랑 살아야지. 여기 동네 사람들 다 좋으니까 자주 나오세요. 은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생각했습니다. 외롭지 않아. 이게 더 편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정은 들판을 지나갔습니다. 초록빛이 조금씩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풀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은정은 걸음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롭다.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은정은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삽으로 흙을 파헤쳤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야.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은정은 삽을 내려놓고 손을 털었습니다. 작은 밭이 만들어졌습니다. 내일은 씨앗을 사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고요한 삶을 살고 싶다. 그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거란 걸. 며칠 뒤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올 거란 걸. 그리고 그 이웃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란 걸. 아직은 몰랐습니다. 은정은 고요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오미자가 처음 찾아온 건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오미자예요. 현관문을 열자 김치통을 든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파마머리에 깔끔한 추리닝 차림이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은정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혼자 사시니까 제가 좀 챙겨드려야죠. 김치 담갔는데 드셔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오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혼자 사시면 김치 담그기 힘드시잖아요. 오미자는 김치통을 은정의 손에 쥐어주고는 현관 앞을 둘러봤다. 현관에 매트 하나 깔아두시면 좋을 텐데. 제가 쓰던 거 있는데 갖다 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저 곧 살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제가 장 볼 때 하나 사다 드릴게요. 요즘 좋은 게 많더라고요. 은정은 사양하려 했지만 오미자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오미자의 방문은 일주일에 두세 번꼴로 이어졌다. 은정 씨, 반찬 좀 만들었어요. 수세미 사다가 생각나서요. 이불 하나 남는 거 있는데 겨울에 덮으세요. 선물은 늘 실용적이었다. 은정에게 필요한 것들이었다. 처음엔 정말 고마웠다. 혼자 사는 삶이 고단할 때 누군가 챙겨준다는 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오미자 씨, 정말 감사해요. 제가 뭐 해드릴 게 없네요. 아유, 괜찮아요. 저도 혼자 사니까 은정 씨 마음 알죠. 서로 챙기면서 사는 거죠, 뭐. 오미자는 늘 밝았다. 그 밝음이 은정에겐 위로처럼 느껴졌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은정은 마트에 들렀다. 장바구니에 김치를 담으려다가 멈칫했다. 오미자가 준 김치가 아직 냉장고에 가득했다. 라면 코너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며칠 전 오미자가 이거 맛있더라 하며 건넨 라면이 서랍에 쌓여 있었다. 내가 뭘 사 먹고 싶은 거지? 은정은 빈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한 바퀴 돌았다. 하지만 살 게 없었다. 오미자가 이미 다 채워줬기 때문이다. 계산대 앞에서 은정은 우유 한 통만 들고 서 있었다. 은정 씨, 집에 계세요? 토요일 오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은정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다. 아, 오미자 씨. 어머, 아직 주무셨어요? 제가 너무 일찍 왔나? 오미자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거 좀 드시라고요. 시장에서 과일 샀는데 제가 다 못 먹잖아요. 은정은 봉지를 받아들었다. 사과, 배, 귤이 가득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미자 씨, 제가 참, 은정 씨 부엌 수도꼭지 좀 봐드릴까요? 지난번에 물 새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건 제가 관리사무소에. 아이고, 관리사무소 부르면 시간 걸려요. 제가 우리 집 꼭지 고쳐봤는데 간단해요. 오미자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은정은 말을 잃었다. 거절할 틈이 없었다. 오미자가 돌아간 뒤 은정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부엌 수도꼭지는 말끔히 고쳐졌다. 과일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오미자가 김치 떨어지면 말씀하세요 하고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정말 친절한 분이야. 고마운 분이지. 은정은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창밖을 보니 오미자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은정은 커튼을 살짝 내렸다. 그날 저녁 은정은 냉장고 앞에 섰다. 김치통, 반찬 용기들, 과일 봉지, 모두 오미자가 준 것들이었다. 은정은 자신이 산 건 우유 한 통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내 냉장고인데 내가 채운 게 하나도 없네. 문득 숨이 막혔다. 선이었다. 오미자의 모든 행동은 분명 선이었다. 하지만 그 선의가 은정의 공간을, 선택을, 일상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었다. 은정은 냉장고 문을 닫았다. 내가 이상한 건가? 고마워해야 하는데. 하지만 마음속에선 다른 말이 떠올랐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음 날 은정은 오미자를 만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문 앞에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쪽지가 붙어 있었다. 은정 씨, 어제 시장에서 멸치 샀는데 나눠드려요. 국물 내시면 좋아요. 오미자. 은정은 봉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복도 끝에서 오미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다른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제가 좀 챙겨줘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은정은 슬며시 현관문을 닫았다. 봉지를 손에 든 채 현관에 서서 그녀는 생각했다. 어떻게 이걸 말해야 하지? 오미자의 친절은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거부하면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은정은 알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은정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경계선을 그어야 해. 하지만 어떻게? 글자를 타이핑하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은정은 멸치 봉지를 식탁에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다. 무언가 달라져야겠지. 그녀는 그렇게 결심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정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 특유의 차갑고 가는 빗줄기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딱 이런 날이 좋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물쇠를 돌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문고리를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은정 씨, 저예요. 오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오미자가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깜짝 놀라셨어요? 문 열려 있길래 그냥 들어왔어요. 문이 열려 있었나요? 네. 빗물 들어올까봐 제가 닫아드렸어요. 죽 끓였는데 따뜻할 때 드셔야죠. 오미자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정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비 오니까 따뜻한 거 드셔야 해요. 혼자 계시면 끼니도 대충 드실 텐데. 오미자는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죠?
은정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미자가 돌아간 뒤 은정은 그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책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줄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정은 분명 문을 잠갔습니다. 아니, 잠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열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미자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자신이 잠그지 않았을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고요한 일상이 산산이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침범당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미자는 분명 선이었으니까요. 내가 예민한 건가? 은정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엔 오미자가 놓고 간 죽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은정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축축한 흙냄새가 났습니다.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심은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싹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게 얼마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은정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젖은 흙이 손바닥에 묻었습니다. 숨이 막혀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밤 9시 은정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직 동료이자 선배였습니다. 퇴직한 뒤에도 가끔 연락하는 사이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야. 은정이. 은정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은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언니. 응, 말해봐. 그분이 자꾸 나한테 뭘 줘. 뭘 준다고? 이웃인데 김치도 주고 반찬도 주고 오늘은 집에 들어와서 죽까지 놓고 갔어. 아, 친절하신 분이네. 응, 친절해. 근데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이 막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은정아. 응, 모든 선물이 축복은 아니야. 은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수임이 이어갔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선물은 짐이 될 수 있어. 그리고 그 짐을 거절하는 것도 용기야. 하지만 언니, 그분은 선의로. 선이라고 해서 내가 다 받아야 하는 건 아니야.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이미 선물이 아닌 거야.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은정아, 너 평창 간 이유가 뭐였어?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럼 그 삶을 지켜야지.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내 삶을 또 내주면 안 돼.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언니, 어떻게 말해? 그분한테 뭐라고 해야 해? 솔직하게 말하면 돼. 감사하지만 저는 혼자 있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으시지 않을까? 은정아. 수임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배려할 필요는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은정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거절해야 한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오미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김치통을 건네던 모습.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라고 말하던 목소리.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 은정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임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모든 선물이 축복은 아니야.
거절도 용기야.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직 분명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내일, 내일은 말해야 했습니다. 은정은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속에선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무너짐 속에서도 희미하게나마 빛이 보였습니다. 은정은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새벽 4시 은정은 잠에서 깼습니다. 어제보다 일찍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였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교실에 서 있는데 아이들이 계속 물건을 건네는 꿈이었습니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거절하면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손에 든 물건들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깼습니다. 은정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엔 오미자가 준 죽 냄비가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엔 김치통과 반찬 용기들이 있었습니다. 현관 옆엔 이불과 수세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고맙지만 내 평화를 되찾아야겠어. 그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은정은 창고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종이 상자였습니다. 이사 올 때 쓴 것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반찬 용기들도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5개였습니다. 현관으로 가서 이불을 들었습니다. 포근했습니다. 좋은 이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자에 넣었습니다. 수세미, 멸치봉지, 과일까지 오미자가 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가?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 은정은 상자를 들고 집 뒤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였습니다. 작은 나무였지만 가지가 튼튼했습니다. 봄이 오면서 새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삽을 들었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흙이 축축했습니다. 어젯밤 비가 내린 덕분이었습니다. 삽이 들어갈 때마다 흙냄새가 났습니다. 은정은 말없이 계속 팠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깊지는 않았습니다. 상자가 들어갈 만큼이었습니다. 은정은 상자를 들어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었습니다. 한 삽, 두 삽. 상자가 서서히 묻혔습니다. 마지막 흙을 덮었을 때 은정은 삽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감나무에 기대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끝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고요한 바람이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산비둘기였습니다. 규칙적이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는 누가 주는 게 아니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오미자는 친절했습니다.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은정의 평화를 빼앗아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은정이 자신의 평화를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미안해서,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은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흙이 손톱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은정은 오미자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은정 씨, 어쩐 일이세요? 오미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미자 씨,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요? 들어와요. 차 한잔하면서. 아니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오미자의 얼굴에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미자 씨가 주신 것들 정말 고마웠어요. 진심으로요. 아이고, 뭐려. 당연한 거죠. 근데요. 은정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미자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평창에 온 거예요. 오미자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챙겨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미자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오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정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해냈어. 그 생각이 들자 작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미자가 상처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삶의 시작. 오후 은정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텃밭을 봤습니다. 며칠 전 심은 씨앗에서 작은 싹이 나와 있었습니다. 연두색이었습니다. 가늘었지만 곱게 뻗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무릎을 꿇고 그 싹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이렇게 자랄 수 있겠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평화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평화. 은정은 그 평화 속에서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마당에서 텃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싹이 조금 더 자랐습니다. 물을 주며 그 작은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오미자가 마당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은정 씨. 오미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오미자 씨. 어제 반찬은 입맛에 맞았어요? 은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현관 앞에 놓인 반찬 용기를 봤습니다. 하지만 들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거기 있을 것입니다. 은정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미자 씨의 마음은 고마워요. 오미자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은정이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그게 제겐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오미자는 잠시 놀란 듯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은정 씨 답네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서운함은 없었습니다. 이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미자가 돌아섰습니다. 그럼 조용히 지내세요. 평안하게. 은정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미자 씨도요. 그날 이후 현관 앞엔 아무 선물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김치통도 반찬 용기도 과일 봉지도 없었습니다. 은정은 매일 아침 현관문을 열며 그 빈 공간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불안했습니다. 오미자 씨가 화났을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자신이 산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적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이게 내 냉장고구나. 그 생각이 들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일주일 뒤 은정은 마을 슈퍼에 갔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오미자와 마주쳤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였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은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미자도 은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정 씨, 오늘도 평안하세요. 은정은 놀랐습니다.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서운함도 섭섭함도 없었습니다. 오미자 씨도 평안하세요. 둘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은정은 슈퍼를 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미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벼운 걸음이었습니다. 괜찮은 거구나. 은정은 안도했습니다. 5월이 왔습니다. 평창의 봄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산과 들이 초록으로 물들었습니다. 은정의 텃밭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추가 자랐습니다. 작은 잎들이 햇빛을 받으며 펼쳐졌습니다. 은정은 그 잎을 따서 저녁 밥상에 올렸습니다. 직접 기른 것이었습니다. 쌈을 싸먹으며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평안이구나. 누가 준 것이 아닌 스스로 만든 것. 그게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정은 마당 의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산비둘기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울었습니다. 규칙적이고 고요한 소리였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이런 순간이 없었습니다. 늘 바빴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쉬는 시간조차 누군가의 전화나 메시지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요하게.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은정은 확신했습니다. 저녁 은정은 감나무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 상자를 묻었던 자리였습니다. 이젠 흙이 평평했습니다. 풀이 조금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햇볕을 받아서였습니다. 잘 가라.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미자의 선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부담감과 두려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살던 자신에게 하는 작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속삭였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구름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은정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달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밤이 두려웠습니다. 혼자라는 게,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게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온했습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거였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나 요구 없이 자신의 리듬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평안이야말로 진짜 선물이야.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가디건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동쪽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정은 오미자와 마주쳤습니다. 마을 산책로에서였습니다. 오미자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 오미자 씨, 둘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오미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미자 씨도요.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둘은 웃었습니다. 부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은정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좋은 관계구나. 적당한 거리,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부담 없는 인사. 그게 은정이 원하던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정은 들판을 지나갔습니다. 초록이 진했습니다. 바람이 불자 풀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파도 같았습니다. 은정은 그 안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평안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시끄럽지 않은 평안, 화려하지 않은 평안, 그저 고요한 평안.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은정은 마당 의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마지막 한 모금이었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많아졌습니다. 은정은 그 별들을 세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봤습니다. 평창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은정의 마음도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삶이 천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상추의 싹처럼, 감나무의 잎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평안의 미소였습니다.